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 히어로, 국민가수 임영웅씨입니다. 콘서트 중인 우리 영웅씨, 다시 한번 영웅씨의 노래들에 대해 정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곡은 우리들의 브루스입니다. 작사는 지훈씨가, 작곡은 이승주, 최윤아씨가 만든 곡인데요. 사실 이분들은 함께 작업했던 곡들이 많죠. 도깨비 OST 중에 크러쉬의 뷰티풀이 대표적인 곡이고요.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 달의 여인의 OST 등이 있습니다. 그런 이분들이 또다시 뭉쳐서 우리들의 블루스의 OST, 우리들의 블루스를 만드신 것이죠. 우리들의 블루스는 앨범 발매 이전에 선공개됐던 곡이었습니다. 영웅씨는 이 곡에 대해서 듣는 분들께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사의 곡이라며 드라마를 통해 노래를 들으면 감동이 배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출연진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 우리들의 브루스. 이병헌, 차승원, 김혜자, 고두심, 신민아, 한지민, 김유분 씨. 각각 주연급인 이분들을 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뛰어난 연기와 영웅 씨의 뛰어난 음악이 만나 정말 감동이 배가 되는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들의 브루스는 한국 갤럽이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요에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40대 이상에서 8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2022년 4월에는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를, 2022년 유튜브 국내 최고 인기 뮤직비디오에선 5위를 차지했던 곡입니다. 우리들의 브루스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들은 상당히 많죠. 작년 11월 말이었습니다. 영씨는 우리들의 브루스 즉석 라이브를 부르는 영상이 공개된 적도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영웅씨가 캠퍼스 점퍼를 입고 막대기를 든 채로 우리들의 브루스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감정이 몰입한 듯 노래 심취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립싱크였다고 하지요. 팬분들은 음료를 마시다가 노래가 나오니 갑자기 하게 된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소는 홍대 근처에 있는 호프집 어른이 대공원이라고 합니다. 유리창에 있는 글씨 잘 보시면 어린이 대공원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다양한 방송의 배경 음악으로도 이 곡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KBS 동행이란 프로에서 우리들의 브루스가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었었지요. 장애가 있었으나 새 아이를 누구보다 열심히 키우던 엄마. 그러나 코로나에 걸리면서 가족의 곁을 떠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들이 엄마의 무덤을 찾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아빠의 눈물을 닦아줄 때 배경 음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 또한 슬픔이 배가 되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던 장면이었지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영웅씨의 우리들의 브루스를 어떻게 평했을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브루스 기타리스트 김목경 씨. 김목경 씨는 사실은 김광석 씨의 노래로 알려져 있고 영웅씨가 경연에서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원곡자이기도 한데요. 김목경 씨는 우리들의 브루스를 듣고 있으면 안정된 음질, 정확한 창법이 베리 매닐로우를 연상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리 매닐로우 노래 중에 요때쯤 듣기 좋은 곡이 있죠. When October Goes라는 곡인데요.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유명 코러스 보컬 김미영 씨는 잔잔하지만 그 안에서도 적절한 강약 조절이 돋보이고 물 흐르듯 흘러가는 가창과 가사 전달이 노래에 젖어들게 만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는 권병호 씨는 우리들의 브루스를 처음 듣는 순간 마치 넓은 바다로 나아가며 위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결코 선을 넘지 않고 감정 절제를 탁월하게 했다 라고 극찬했었지요. 신해철의 넥스트의 멤버이기도 하셨던 기타리스트 김세왕 씨는 영씨의 우리들의 브루스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안착한 임영웅이란 대가에 여유와 매력을 10분 느끼게 하는 곡이라고 극찬해 주셨고요. 옥주연, 휘성, 거미 등의 보컬 트레이너로 유명하셨던 김명기 씨는 여러 곳에서 탁월한 크레센도 처리 등이 소리 고수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따뜻하고 감미로운 분위기 연출을 위해 고음역에서 오히려 음을 낮춰 노래하는 등 리듬은 더 좋아졌고 곡 해석력도 더욱 깊어졌다라고 평했습니다.
동방신기, 휘성, 코요테 등의 곡 작업을 하셨던 작곡가 미친감성, 본명은 조준영 씨인데요. 이분도 사실은 잘 알려진 영씨 팬이기도 하지요. 우리들의 브루스는 이승주, 최인환 작곡가의 공동 작곡곡이지요. 그래서 이 작곡가 중에 이승주 작곡가와 미친감성 씨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했던 내용에 보면 이승주 씨는 첫 소절에 숨소리가 인상적인데 의도했던 것인가? 라는 질문에 처음 곡을 만들 때 공동 작곡가인 최인환 작곡가와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피아노와 가사 그리고 목소리만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만들 의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녹음을 할 때 영씨가 첫 소절을 부르며 숨을 쓱 들이쉬었는데 그것마저도 뭔가 노래 같았다고 합니다. 집중이 되고 감정도 확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옛날에 맏형이죠. 장민호 씨가 영웅이는 숨소리도 노래다 라고 극찬했던 기억이 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떨리는 녹음이었지만 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 잘해.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부르는데도 노래를 디렉팅하기보단 콘서트장에 와서 감상하는 느낌으로 푹 빠져서 감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작곡가 미친감성 씨가 현장에서 녹음할 때 이건 아쉬운데 싶은 경우가 있는데 구경하다시피 하면서 좋다고 이러는 경우는 남자 보컬 중에는 김나박이 정도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김나박이는 사실은 노래 잘하기로 유명한 4명의 우리나라 남자 가수를 말하는데요. 김범수, 나얼, 박효신, 이수씨를 말하지. 그러면서 영웅 씨가 그 반열인 것 같다며 정말 범상치 않은 클래스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주 작곡가도 보통 디렉팅할 때 세세하게 짚어가며 하는데 영웅 씨와의 작업에서는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그냥 한번 불러봐 주세요 의 컨셉이었고 그 중에서 고르는데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힘들 정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못 부르다가 한 번 잘 부르면 그걸 택하면 되는데 다 잘 불러버리면 거기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 영웅 씨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승주 작곡가는 워낙 노래에 대한 자기만의 색깔이 확실하고 목소리 자체가 너무 감미로운데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편하게 부르면서 그런 짙은 호소력을 보여주는지 들으면서 계속 와 노래 잘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주 작곡가는 실제로 만나보니 일단 키가 엄청 크고 얼굴 되게 작고 매너도 너무 좋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건 만나본 분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작곡가는 원래 사인을 잘 안 받는데 장모님의 간절한 부탁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인을 부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분 좋게 사인을 해주더라며 처갓집에서 이제 왕처럼 대우받는다고 뿌듯해했는데요. 함께 일하신 분들이 더 영웅 씨에게 감동받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것이지요. 이 곡을 커버하신 분들도 정말 많죠. 미스트롯의 황우림 양이 커버하기도 했고요. 영웅 씨를 너무 좋아하는 리틀 임영웅, 안율군이 커버하기도 했었지요. 뿐만 아니라 유리상자의 박승화 씨도 커버하기도 했었는데요. 박승화 씨는 워낙 신청이 많아 부르긴 하는데 임영웅군의 감성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예쁘게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선배들조차도 인정하는 히어로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상자에서 함께 듀엣을 하시는 이세준 씨도 커버를 해주었었죠. 그 외에도 국가가 부른다 해서 이병찬 씨가 그리고 노래 잘하는 가수죠. 영웅 씨도 좋아했던 신용재 씨가 김원주, 유치훈 씨와 함께 트리오로 불러주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영웅 씨의 명곡 중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천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 히어로 임영웅 씨입니다. 오늘은 영웅 씨의 지난 노래들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드라마 신사와가씨 OST 사랑은 놀 도망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웅 씨의 첫 드라마 OST 곡이죠. 이 곡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이미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눈물이 난다로 시작되는 곡이죠. 도입부에 반주 없이 시작되는
숨소리조차도 감동을 주는 곡으로 정말 눈물이 나는 곡입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믿고 듣는 영씨의 대표적인 노래가 되어 국민 애창곡이 되어버린 곡이지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발매와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휩쓴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서울가요대상 OST상, 서울드라마 어워즈 OST상을 수상하기도 한 곡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빌보드 코리아 탑 100에서 탑 10에 진입을 했고 금영노래방 2022년 연간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었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갤럽이 발표하는 올해를 빛난 가요에서 2022년 40대 이상에서는 1위를 차지하겠던 바로 그런 곡입니다. 2023년 8월 21일 기준으로 음원 영상, 가사 영상, 공식 오디오 영상, 뮤직비디오 관련 4개 영상의 총 조회수가 9,1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하지요.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잡는다면 전 국민이 이젠 거의 2번씩은 봤다라는 곡일 겁니다. 이 곡의 작곡자 홍진영 씨는 이 곡만으로 저작권료도 100억은 벌었을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러니 이젠 임영웅 씨에게 어느 작곡자가 곡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늘 도망가와 관련된 일화들 사실은 상당히 많지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떠올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기억나는 건 숙대와 관련된 일화인데요. 2022년 후기 숙대 음악치료 대학원 시험에서 입시곡, 그러니까 실기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곡 한 곡, 가요 2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곡은 최영섭 씨의 그리운 금강산, 가요는 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그리고 자우림 씨의 영원히 영원이란 곡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영웅 씨의 노래는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노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MBC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오현경 씨는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으로 극 중에 이종원 씨가 어린 단단이와 함께 강가로 뛰어들 때 단단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며 이종원 씨를 만류하는 장면을 꼽았는데요. 그 장면을 꼽았던 이유는 이 장면에서 영웅 씨가 부른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처음으로 삽입되는 장면이어서라고 합니다. 영웅 씨 OST가 오영영 씨 씬에서 나왔다는 것에 괜히 윽쓱했다면서 노래 때문에 더 몰입하게 됐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배우들조차도 몰입시키고 자랑스럽게 만드는 우리 영웅 씨. 앞으로도 좋은 드라마에 좋은 OST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TVN 놀라운 토요일에서 OST 듣고 드라마 맞추기란 게임이 있었는데요. OST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려주는데 노래는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드라마 제목은 잘들 기억하지 못한 해프닝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드라마 제목은 신사와 아가씨였습니다. 결국 답은 맞춥니다. 그리고 막 떼창이 이어지는데요. 드라마는 몰라도 노래는 모두 다 아는 국민 애창곡인 것이죠. 펜타싱어4에서 결승전 경연 순서를 뽑기 위해 노래방 경연을 했었는데요. 노래방 대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노현우 씨였습니다. 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러 100점을 받았지. 성악을 하는 분들조차도 좋아하는 노래. 역시 히어로지. 팬텀싱어는 크로스오버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대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영웅 씨가 이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하면 좋은 음악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곡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추노, 참 좋은 시절, 하나뿐인 내 편, 삼광빌라 등의 음악 감독이었던 한국 최고의 음악 감독이신 최철호 씨. 사실 이분은 드라마 신사와 같이 음악 감독이기도 하십니다. 최철호 씨는 영웅 씨가 신사와 아가씨 OST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신사와 아가씨의 연출 감독은 신창석 PD입니다. 최철호 씨는 비밀의 남자에 이어 신사와 아가씨로 다시 함께 작품하게 되었다고 하죠. 신창석 PD가 영웅 씨의 팬이어서 비밀의 남자 때부터 영웅 씨를 OST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는 TV조선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던 상태라 못했고요. 계약이 끝나자마자 함께하게 된 작품이 신사와 아가씨라고 합니다. 최철호 씨는 OST 사랑은 늘 도망가를 녹음할 당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직접 실물을 보니 생각보다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영씨가 좀 어려 보이긴 하지요. 어린 친구가 그렇게 노래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면서 노래를 너무 잘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해석력이 너무 뛰어나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녹음 내내 감탄만 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지요. 프로 연주자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단계가 힘을 빼고 연주하는 단계라는데요. 영씨는 그 나이에 이미 힘을 뺄 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대가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보컬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얼마나 작게 부르냐라는 건데요. 영씨는 사랑은 늘 도망가에 눈물이 난다부터 이미 작게 부를 줄 알았다고 하죠. 일반 가수라면 그보다 볼륨을 좀 더 크게 불렀을 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강약의 볼륨 컨트롤을 너무 잘하는 가수였다면 실력으론 할 말을 잃게 할 정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씨는 자신에 대한 컨트롤이 좋고 임용스럽게 부르더라면 거기에 뭘 요구하면 오히려 방해될 수 있을 거라 여겼다고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부드러움이 있다면 영씨가 부르는 노래는 임용만의 따뜻함이 있다고 하지요. 계속 사랑은 늘 도망가를 임용 버전으로만 듣게 됐고 결국 지금은 이문세 버전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문세 밴드의 밴드 마스터이며 기타리스트로서 백석대 실용음악과 교수인 장재원 씨.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사랑은 널 도망가라고 합니다. 이문세 씨가 원곡자이고 이문세 밴드에 있다 보니 공연하면서 정말 많이 연주하셨다고 하지요. 근데 두 사람이 부른 곡은 100% 결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문세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라면 우리 영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슬프지 않은 것 같은데 슬픈 노래라며 이게 뭐 슬퍼? 하는데 가슴을 탁 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슬픈 영화에서 눈물 찔찔 짜지 않고 슬프게 표현하는 것 같은 음악을 하는 게 장재원 씨가 지향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장재원 씨가 추구하는 음악의 결과 같은 것 같아 더 특별한 애착이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음악 감독 권태현 씨. 물론 권태현 씨는 비, 원더걸스, 2PM, 2AIM 등의 음악에 참여한 JYP의 수석 프로듀서 출신이기도 하고요. 슈퍼스타 K, 보이스 코리아, 복면가왕, 트로트의 민족, 팬텀싱어, 싱어게인. 물론 가장 최근은 TV조선의 쇼킨의 음악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여러 음악 프로에서 리메이크하는 참가자들을 많이 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가수들 중에 개인적으로 영씨 버전을 제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몰입감 있고 그 나이에 볼 수 없는 깊이가 있다며 가사를 밀도 있고 깊이 있게 해석한 면이 특히 돋보인다고 했습니다. 김경호 밴드 마스터이자 기타리스트 김기용 씨는 영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이분도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문세 씨 원곡은 포크인데 이런 포크를 또 다르게 리메이크하는 걸 보며 대단한 가수다 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코프와 같이 악기 편성이 적은 장르는 노래에서 가수의 역량이 확 드러나는 법인데요. 영신이 이걸 대단히 훌륭하게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임영만의 감성, 화려한 가창력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조용조용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감동을 느낀다니 저희가 감동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겠지요.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 여러 임영씨입니다. 오늘부터 영씨 노래들을 한 곡씩 정리해 갈까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씨의 두 번째 자작곡이었던 모래 알갱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 수준이다. 앞으로 자작곡은 어떨지 더 기대되는 최고의 곡입니다. 육아의 경전에는 시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시경은 참 재미있는 책인데요. 주나라 초기부터 유행하던 노래들의 가사 모음집으로 공자가 편찬한 책이지요. 유행가 중에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은 책인데요. 원래 이름은 시였다가 전국시대에 이르러 경자를 붙여 시경이 되었습니다.
경자가 붙으면 시대나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란 뜻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성경, 불경 등 진리를 전하는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씨의 모래 알갱이를 들으며 아마도 이 시대에 있었다면 시경에 들어갈 만한 노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씨는 최근에 시집을 하나 읽었는데 나태주님 시집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 미국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고 풍경들도 보면서 가사가 떠올라서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모래알갱이는 참 가사가 좋은 곡이지요. 아주 서정적인 가사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언제든 내 맘에 쉬어가요라는 서정적인 가사로 듣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씨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서 들려주었던 휘파람 소리의 충격, 이 충격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KBS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 직후 영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모래알갱이는 한 편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었지요. 잔잔하게 파도가 치는 바닷가의 풍경으로 시작되는 뮤직비디오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다양한 자연 풍경을 담고 있었는데요. 바닷가 모래사장을 비롯해 걷는 모습부터 현장감 넘치는 파도 소리까지 흘러나오는 이 뮤직비디오는 2달도 되지 않아 68번째로 1000만 뷰를 달성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영씨는 멜론에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영시대의 따뜻하고 깊은 마음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것으로 전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그리고 제 노래도 여러분께 그런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이 노래를 들으실 때면 잠시 제게 기대어 편히 쉬어주세요. 그런 바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라고 적고 있는데요. 실제로 영씨의 모래알갱이 이 곡을 통해 팬들은 노래 안에서 쉼과 위안을 얻고 행복해하는 곡이기도 하지요. 공동으로 작사, 작곡에 참여하신 분들이 김수영, 황선우 씨인데요. 김수영 씨는 뽕숭아학당에서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했다고 나왔다. 그 아카펠라 부르던 분들 중에 안경 쓰고 통통하신 분이고요. 영 씨의 10학번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학번은 같은데 나이는 좀 더 많으시다고 하죠. 영 씨 공연 전에 목 풀고 하는 이 연습 도와주는 분으로 미국 공연도 같이 가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황선우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93년생, 2016년에 데뷔하신 그런 분입니다. 이 곡은 나오자마자 커버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곡이기도 한데요. 영 씨가 이뻐하는 동생 남승민 군, 그리고 미스터 트롯 출신의 허찬미 양, 미스터 트롯의 장성호 씨, 요리상자의 박승화 씨 등이 커버를 하기도 했던 곡이지요. 배우 정혜인 씨가 10번째 계절 팬미팅에서 팬들에게 불러주기도 했던 곡입니다. 정혜인 씨는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다며 요즘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고 누가 썼을까요? 내 마음을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꼭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다며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하긴 곡 자체가 명곡이라 감동을 안 받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영씨가 부르는 것을 들을 때는 쉽지만 실제로 부르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혜인 씨는 배우답지 않게 과하지도 않고 담백하게 절제된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정혜인 씨는 훗날 인터뷰에서도 영씨의 모래알갱이 얽힌 일화를 들려준 적이 있었지요. 모래알갱이를 듣고 약간 멍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사가 그 당시 내 마음과 신경을 너무 잘 대변해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한 척 하는데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다며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한 순간에 위로를 줬던 노래라 팬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 불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혜 씨는 다산 정약용의 직계 6대손인데요. 두 분은 은근히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지요. 잘생긴 외모에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정혜 씨가 88년생이니 영 씨보다는 3살이 많은데요. 언젠가 같이 듀엣으로 노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기도 했던 영상, 어떤 커버 영상도 있었는데요. 영 씨의 모래알갱이를 한 스페인분, 나야라사라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스페인어로 커버한 게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로 시작해 한국어로 부르기도 하는 이런 곡이었는데요. 듣기에 너무 편하고 감미로웠습니다. 물론 이분은 영씨 말고도 한국 곡들을 여러 곡 커버하신 분이기도 하지요. 영씨는 드라마 신사와 가시의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브루스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요. 좋은 작품과 영씨의 섬세한 노래가 만나 큰 히트와 함께 감동을 주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영씨의 자작곡인 모래알갱이가 영화 OST로 참여를 하게 되었었지요. 로켓필름의 김용균 감독의 작품 소풍에 삽입되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에는 정말 유명한 영씨 찐팬이 계십니다. 김여옥 씨지. 이 김여옥 씨가 나문희 박근영 씨와 함께 출연하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이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제작 측은 모래알갱이의 시적인 가사가 영화 소풍이 전하는 메시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어 감독 및 제작진이 공을 들여 곡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씨의 모래알갱이, 이 곡을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몰랐던 임영웅 이야기의 저자이면서 한국일보 기자이기도 한 조성진 씨는 모래알갱이를 기점으로 탁월한 보컬리스트에서 싱어송라이터로의 깊이와 외연을 확장시킨 곡이다. 그러면서 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해 보려는 행위조차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즈 아카데미, 우정의 무대, 1월 밤에 등을 만든 전 MBC PD 주철한 씨. 이분 사실은 손석희 씨의 처형이기도 한데요. 사방이 싸움터로 둘러싸인 사람들을 위해 임영웅의 모래알갱이도 선곡 리스트에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무작정 앞서려 하고 무조건 이기려 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인생의 모래밭을 사이좋게 걷다 보면 내 삶을 돌아보니 남은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 와 같은 어이없는 탄식은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이 심란할 때 이 곡을 듣다 보면 소리 없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Say Yes란 곡을 부르신 분이고 휘성, 거미, 빅마마, 옥주연 등 당대의 명보컬을 지도한 국내 대표 보컬 트레이너 김명기 씨는 모래알갱이에 대해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곡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임영웅 더 잘 부르기 위해 완벽에 충실했다면 모래알갱이부터는 임영웅 그러한 데에서 초연해졌다고 본다면 이 곡을 들으며 컨츄리의 거장 자니 캐시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달관의 경제에 이르면 소리가 고음보단 저음에서 느낌 대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영웅 씨가 이제 이런 경지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요. 이전에도 임영웅 하면 리듬감과 발음이 엄지척이었는데요. 이 곡에서도 리듬감이 더욱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졌고 발음은 실로 경이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력 있는 아티스트라도 50대는 접어들어야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연륜을 엿볼 수 있을 정도라며 가수이자 아티스트로서의 한 단계 도약을 보여준 곡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지금도 놀라운데 앞으로 임영웅 당신은 얼마나 발전할 건가요? 함께하며 항상 고마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가수, 국민여로 임영웅 씨입니다. 영웅 씨는 본격적으로 신곡을 발표하고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오늘은 신곡 Do or Die에 대한 내용 중 무비를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기억나십니까? 한 신사부 CF에 나왔던 인상 깊은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납니다. 1년 입어도 10년 된 듯, 10년 입어도 1년 된 듯한 정장. 이제 우리 영웅 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웅 씨의 노래는 항상 새로우면서 언제나 곁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설레임과 편안함을 함께 해주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영웅 씨의 신곡 발표에 모든 방송과 언론이 대서특필했었지요. 9월 27일 물고기 뮤직은 SNS를 통해 오는 10월 9일 오후 6시에 공개되는 영웅 씨의 새 디지털 싱글 뮤직비디오의 첫
티저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티저는 예고인 거죠. 그래서 본편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미 티저에서부터 영시의 뛰어난 비주얼은 물론이고 무비의 분위기와 사운드만으로도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개된 신곡 티저 이미지에는 다양한 꽃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궁금증을 높였었는데요. 이때 올린 이 사진에 이미 암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걸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의 상단에 보시기에 왼쪽에 희미하게 숫자가 보이는데요. 446F, 206F, 72044-6965 이걸 찾아냅니다. 이 코드를 유니코드로 전환시키면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지요. 유니코드란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 다양하다 보니 이를 공통으로 표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인데요. 그래서 유니코드로 전환시키면 do or die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do or die 딱 떠오르는 비슷한 문장은 저는 햄릿입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그러니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행동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또는 행동하느냐 죽느냐.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시면 죽을 각오로 하다, 죽기 살기로 하다. 우리 속담과 비유한다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죠. 사실 최근에 이 제목으로 발표된 다른 가수들의 노래들은 있었습니다. 2022년에 베이블론이 Do or Die라는 곡을 발표했었습니다. 물론 베이블론의 본명은 이종민 씨인데요. 예명인 베이블론은 스카페이스에 나오는 알파치노가 자주 가던 술집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 그룹이죠. 사이커스가 올해입니다. 8월에 Do or Die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Do or Die, 영씨의 말에 의하면 그 장르가 EDM 팝이라고 했는데요. 가사를 잘 보시면 공연장에 딱 맞는 곡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드디어 Do or Die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우주덕후 영씨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었는데요. 우주복을 입은 영씨의 모습, 그리고 영씨는 요즘은 곡마다 바뀌는 헤어스타일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탁월한 외모와 비주얼, 거기에 이젠 댄스들과 함께하는 칼군무까지 온몸을 흔들 수밖에 없는 강렬한 비트와 중독성 강한 포인트 안무, 흥을 자극하는 가사, 화려한 영상미 등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뮤직비디오의 스케일도 엄청나고 영상도 아름다웠었지요. 거기에 CG 처리 등이 아주 잘 돼서 한편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영웅씨가 마치 마블 영화의 슈퍼 히어로처럼 보였는데요. 이제 영웅씨도 마블 영화의 새로운 히어로로 출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정말 영화처럼 처리되었지요. 물고기 뮤직의 로고가 나오고, 그리고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바라보는 장면, 그리고 지구를 바라보고 이 지키는 히어로, 특히 한반도가 뚜렷하게 보이는 장면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영웅씨의 뮤직비디오는 서동혁 감독이 이끄는 프로덕션 플립 이블이 뮤직비디오 연출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서동혁 씨, 현재 가장 핫한 뮤직비디오 감독이고 플립 이블 프로덕션의 대표입니다. 엑소의 몬스터, 블랙핑크의 휘슬, 레드벨벳과 박재범 씨, 악동 뮤지션, 딘과 같은 유명 아이돌과 그런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회사명 플립 이블은 바텐더라는 일본 만화에서 영감을 얻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블, 악이지. 이 단어를 뒤집으면 리브, 산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블 앞에 뒤집는다는 의미의 플립을 붙여 만든 말이라고 하지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살려고 한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영웅씨의 힘이죠. Do or Die. 10월 9일 6시에 음원이 공개됩니다.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딱 1시간 만에, 그러니까 7시죠.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그러니까 9시입니다. 탑10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씨의 세븐, 악동뮤지션의 러블리 이런 노래들을 제끼고 당당하게 1위에 올랐던 것이지. 이뿐만이 아니지요. 12안의 신곡 당일 Do More Die 올라갔을 거고요. 이거 말고도 모래알갱이와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노래가 올라갔으니 12안에 4곡이나 영씨의 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신이 이대 감사의 글을 당일이 남기셨는데요. 발매 3시간 만에 차트 1위를 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여러분들도 몸이 근질근질 하셨군요 라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EDM 곡인데 이번엔 팬 여러분들과 그냥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곡이라고 설명을 했지요. 이 노래 들으면서 신나는 마음 감추지 마시고 같이 미친듯이 돌아봅시다.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건행이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웅씨의 콘서트는 머지않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신 콘서트에 가는 분들은 영웅씨와 함께 모두 근심 잊어버리시고 즐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153의 의미는 대체 뭘까요?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가수, 국민여로 임영웅씨입니다. 오늘은 영웅씨의 신곡이죠. Do More Die의 작사, 작곡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얘기에서는 성, 악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성은 그냥 모든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 성 중에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소리를 말합니다. 악은 음들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는 뜻일 겁니다. 영씨야말로 진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신곡 Do More Die, 우리 영씨가 작사에 참여하기도 한 곡이었죠. 자작곡 런던보이와 모래 알갱이 이어 또 한 번의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작사는 영씨와 차리씨가 공동으로 했고요. 작곡은 에비뉴 52, 지미 버니가 공동으로 했는데요. 작곡가는 모두 외국분들이시죠. 그런데 영웅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뒤에 153 줌바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사가부터 시작을 해서 작곡가 153 줌바스 음악그룹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사가 차리씨인데요. 차리씨는 줌바스 음악그룹의 마스터클래스 1기 출신으로 줌바스 X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신의 작곡가인 것 같습니다. 빅톤의 잉크의 공동 작사로 참여했었는데요. 이 곡은 153 줌바스 그룹의 멤버들이 작사, 작곡을 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빅톤 그럼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빅톤의 멤버 중엔 배우 한선화 씨의 동생이지요. 그러니까 한승우 씨나 강승식 씨 등이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두 분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출신인데요. 두 분 다 오히려 우리들에겐 우리 영웅 씨의 사랑해요 그대를 이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명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지요. 군악대 연주에 맞춘 제복 차림의 가수들의 노래여서인지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녀시대의 종이 비행기를 단독으로 작사하기도 했고요. 김우진 씨 두 번째 앨범의 수록곡 텔레파시도 153 줌바스 팀이 작사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참여하신 작사가입니다. 작년 5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신의 작사가인 것 같습니다. 작사가 차리 씨가 글을 남겼는데요. 남긴 글을 좀 요약을 해본다면, 저는 영웅님과 함께 작사에 참여했다며 가사를 더 멋지게 완성해 주시고 맛깔나게 노래 불러주신 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웅님의 무한한 커리어 속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 몇 년 전에 엄마 따라 미스터트롯 파이널에서 한 표 보탰었는데요. 그때 프로그램 시청하면서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가수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었고, 그게 이 곡으로서 또다시
확실하게 증명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임영웅, 그가 못하는 장르가 없어요. 사실 임영웅이 장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사 의미를 살짝 설명드리면 이 곡의 도입부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두 가지 시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우선 아티스트가 주인공의 시점에서 영웅님이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고, 만약 내가 그 무대를 보고 있는 영웅시대라면 그 주인공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생각하며 아주 뚜렷한 느낌의 가사를 썼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주인공의 시점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세상의 리듬이 숨차게 빠르거나 혹은 느릴지라도 이 노래를 듣는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게 지금 내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직관적인 마음을 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이라는 무대 속 멋진 주인공이니까요 라고 적고 있는데요. 설명만 딱 들어봐도 콘서트에 맞는 곡으로서 함께하기 좋은 곡일 것이다 라는 느낌은 듭니다. 작곡가는 두 분 다 외국분인데요. 공동 작곡가 중 한 분이 에비뉴 52. 근데 에비뉴라는 단어가 큰 도로란 뜻이니까 52번가 이런 뜻인데요. 아마 예명이겠죠. 이분은 자신의 SNS에 소감을 밝혔는데요. 임영웅의 신곡 싱글 Do or Die에 공동 작곡하고 프로듀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관련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작곡가분이 있죠. 지미 버니도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임영웅의 신곡 싱글 Do or Die의 공동 작곡가라고 밝히며 관련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이름 뒤에 153 줌바스라고 써 있습니다. 영씨의 정규 앨범 1집에 사랑해요 그대, 그리고 더블 싱글에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의 작사 작곡으로 참여했던 지수박, 그러니까 박지수 씨지요. 이분도 153 줌바스라고 써 있었는데요. 물론 박지수 씨는 활동 예명은 리브입니다. 미국 메네스 음악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슈퍼스타 K6에서 출연해 엑소의 으르렁을 편곡해 참여한 것을 보고 이 으르렁의 작곡가였죠. 신혁 대표의 눈에 띄어 153 줌바스 그룹과 계약하고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물론 슈퍼스타 K6에선 최종 7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폴라로이드에 보시면 이 지수박 씨, 그러니까 박지수 씨와 공동 작곡가로 이름을 올리고 계신 분이 혁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신혁 씨인데요. 그런데 이분도 153 줌바스라고 써 있습니다. 153 줌바스는 정식 명칭이 153 줌바스 뮤직 그룹이고요. 이분들이 계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로 작사, 편곡 또는 작곡 또는 프로듀싱을 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회사고요. 그 관련 교육도 지금 함께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 대표가 신혁 씨입니다. 신혁 씨도 사실은 싱어송라이터지요. 신혁 씨는 미국에서 버클리 음대를 다녔고 2009년에는 저희도 다 아는 미국의 유명 가수죠. 영웅 씨도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분이십니다. 저스틴 비버. 오프 마이 페이스라는 곡을 우리 영웅 씨가 불러준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신혁 씨는 저스틴 비버의 싱글 One Less Lonely Girl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데요. 저스틴 비버는 이 곡으로 빌보드 핫백에 진입을 하면서 빌보드 핫백에 진입한 최초의 한국 출신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설립한 줌바스 뮤직 그룹을 설립했던 그 줌바스 뮤직의 대표이기도 하지요. 신혁 씨의 가장 대표곡이 2013년에 발표된 엑소의 으르렁입니다. 엑소의 대표곡이기도 하지만 2013년 한국가요 탑10에 1위를 한 곡이기도 하고요. 평창올림픽 폐막식에서도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 신혁 씨에게도 사실은 대표곡이 되겠지요. 사실 신혁 씨는 엑소의 으르렁 외에도 샤이니의 드림걸스, 소녀시대의 낭만길, 틴탑의 슈퍼러브 등이 있고요. NCT, 몬스타엑스, 슈퍼주니어 등 이런 많은 아티스트와 함께했던 그런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신혁 씨는 200곡이 넘는 프로듀서와 작곡을 했으며 2012년 153 줌바스 음악그룹을 창립하고 그룹 설립 이후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장 이상의 실물 앨범을 판매했다며 100명 이상의 작가와 함께하는
아시아 최고의 음악 그룹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지요. 현재 153 줌바스 음악 그룹은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LA에 있었던 153 크리에이터 그룹과 줌바스 음악 그룹이 합쳐져서 지금의 153 줌바스가 되었는데요. 153의 의미는 대체 뭘까요? 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릴 땐 볼펜이죠. 모나미 153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라는 내용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 순리에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주로 풍요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보시면 미국 회사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들을 회사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 참 좋아하지요.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코너스톤, 스톤브리지 다 돌이 들어가지. 주춧돌이라는 의미이고요. 에베네센도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성경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줌바스는 신혁 씨가 의도를 밝히지 않아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제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혁 씨가 만들고 엑소가 불렀던 으르렁과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동물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고대 성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분 안 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던 줌바 댄스 할 때의 줌바랑 의미는 다른 의미입니다. 박지소, 신혁 씨 외에 이번 영웅 씨의 신곡 듀모다이의 작사 찰리, 작곡 에비뉴 52, 지미 버니 씨도 다 153 줌바스 음악 그룹 소속이고요. 영웅 씨의 런던보이 폴라로이드, 두어다이 등 결국 153 줌바스와 함께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연대가 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빌보드, 즉 해외 시장을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히어로 임영씨입니다. 영씨의 주옥 같은 명곡들을 회상하며 추억의 앨범을 만드는 시간. 오늘 회상해 보려는 곡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운 이를 향해 늦기 전에 빨리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요. 작사는 박진복 씨가, 작곡은 정성현 씨가 한 곡이지요. 2018년 3월에 발표된 곡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새롭게 편곡해서 나온 곡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란 곡이지요. 먼저 나왔던 엘리베이터는 약간 나이가 있는 좀 중후한 맛이었다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는 조금 젊어진 느낌이랄까요? 원곡이 무겁고 한스러운 정통 트로트 느낌에서 밝고 가볍고 신나는 노래로 재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노래 안무도 조금 바뀌지요. 처음엔 조금 느린 곡이어서 가사 중에 엘리베이터 나오는 부분에서 양손을 올렸다가 쭉 내리는 춤이었었는데요. 빠른 템포로 변형되면서 양손을 내릴 때 엉덩이까지 같이 흔드는 것으로 변형이 됩니다. 역시 엉부심이 있는 영씨입니다. 영씨 노래 엘리베이터를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편곡했던 최준원 씨가 영씨의 미담을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최준원 씨는 영씨와의 인연이 깊은 박서진 씨의 미러미러의 작곡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구윤, 박서진, 박현빈, 추가열, 송가인, 신유, 정동원, 김희재, 장민호 씨 등의 작편곡에 참여하거나 레코딩 세션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지요. 영씨와는 같은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작업하기 이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94년생이니 나이는 사실 3살 차이가 나지요. 근데 이 3살 차이가 나면 같이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모르는 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곡 작업하다 알게 되었는데요. 후배인 걸 알면서도 말을 놓으라고 하기 전까지 말을 놓지 않으시는 분. 그게 우리 영씨죠. 영씨는 미스터트롯 우승을 하고 나서 응원해줘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었다고 하는데요.
참 대단한 배려심입니다. 우승하면 축하 문자를 먼저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어찌 이리 하나하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지. 그러면서 최준원 씨는 정말 이렇게 의리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요. 정말 영웅 씨는 못 갖춘 게 없습니다. 인성, 배려심, 의리아이고. 없는 게 있다면 자만, 거만, 태만. 영웅 씨는 가수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 방송이나 행사장에서도 정말 많이 불렀던 곡이기도 한데요. 기억에 남는 방송 중에는 우리 영웅 씨 무명 시절 전주 MBC 2시에 놀자란 프로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대단히 재미있는 프로였었지요. 이날 영웅 씨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온 임영웅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회자분이 2층이라 계단으로 올 법도 한데 특별한 연예인답게 엘리베이터로 오셨다고 하면서 빨간 레드 카펫을 깔아드려야 하는데 제작비 문제로 못했다라는 농담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간다면 꼭 깔아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본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은 우리 영웅씨 송우초등학교 나왔죠. 이 송우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영웅씨가 노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많은 선배들 앞에서 물론 동네 분이기도 하고 동네 선배이기도 할 텐데요.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구해저 홈즈에서 아파트에서 벗어나 반려견도 함께 살 수 있는 단독주택을 찾는 의뢰인이 등장했고 그때 영웅씨가 출연했었지요. 그때 보여줬던 집이 넓은 거실 중간에 한국에서 보기 드문 나선형 계단이 있었는데요. 이때 영웅씨는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라며 센스 있는 가사를 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영웅씨는 2023년 콘서트에서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슬픈 발라드 느낌으로 오직 피아노 반주에만 맞추어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원곡을 모른다면 누가 이 곡을 트롯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웅씨 안무는 몸에 배어있어 그런지 귀여운 안무는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곡과 관련해서는 재밌는 일화나 영상들도 정말 많죠. 범죄도시의 범죄자 역으로 나왔던 조연 배우 은문석 씨인데요. 주인공이었던 마동석 씨와 만들어 올린 동영상도 있었지요. 은문석 씨 채널에 올려져 있었는데요. 제목은 범죄도시 2 장기철이 부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였었습니다. 장기철 씨는 이 영화에서 은문석 씨가 맡은 배역의 이름입니다. 은문석 씨는 드라마 열혈사제에서 머리 긴 깡패역 장용 역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여러 차례 사실은 이 노래가 나왔었지요. 각박한 사회 사이다 같은 역할을 했던 드라마 모범택시 2 3회에서 고상우 배우가 영웅씨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맛깔나게 불러주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고상우 씨가 악역이어서 노래가 살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고상우 배우는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왔던 분이고요. 주로 뮤지컬을 많이 하시는 노래 실력이 아주 좋은 분이세요. 언제 한번 영웅씨의 노래로 좋은 역을 맡아 완창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의를 구현하는 드라마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1,000원짜리 변호사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궁민 씨가 주연이었었지요. 월세를 못 내고 있는 남궁민 씨는 건물주에게 영웅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를 흥얼거립니다. 영웅씨의 팬인 듯한 건물주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남궁민 씨는 아니다, 우리도 좋아한다 라며 사무장님과 함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안무와 함께 합창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지요. 작가분 정말 센스가 있는 대세를 알아보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영씨 찐팬이신 김영웅님은 본업이신 연기를 하실 때에도 덕심을 숨기지 않으시는데요. 드라마 마우스에서 영씨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벨소리로 해놓으셔서 긴장감 넘칠 때마다 울려 퍼지는 계단 말고를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 곡 커버하신 분들도 사실은 너무 많죠. 재밌는 일하는 미스트롯2에 홍대 미대 4학년 이승현 양이 불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영웅씨 팬이라며 영웅씨를 만나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웅씨의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이승현 씨는 14개의 하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었지요. 어찌 보면 신선하고 솔직한 표현으로 묘한 매력이 있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탑7 멤버 중에는
삐약이 시절에 정동원 군이 애띤 모습으로 열창을 해주기도 했었고요. KBS 라디오 스타에 영웅 씨와 함께 출연했을 때 찬원 씨가 영웅 씨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불러주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영탁 씨도 뽕숭아 학당에서 게임하면서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영남 씨가 열심히 커버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러나 영웅 씨가 도와주다가 듀엣곡이 되어버리기도 했었지요. 영웅 씨는 트로트 가수는 아닙니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우리나라 몇 안 되는 가수지요. 어느 장르의 곡을 내든 그 자체만으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말 임영웅이 장르다라는 표현이 맞는 가수인데요. 그러나 전 영웅 씨가 트롯곡도 꾸준하게 발표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웅 씨의 트롯곡들은 전통적인 트롯곡과는 다르게 영시표 트롯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담백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임영웅표 트롯. 다음에는 어떤 곡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 여러 임영웅 씨입니다. 커버송은 덥다는 의미의 커버와 노래송의 합성어인데요. 다른 사람의 노래를 자신만의 음색으로 편곡해서 부른 노래를 말하지요. 영웅 씨는 커버하는 노래마다 원곡보다 더 유명해지는 걸 보면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높은 완성도, 자신만의 음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노래마다 한 곡 내에서 가사 한마디, 한 줄을 표현하는 방법이 남다르고 성대를 갈아 끼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발성과 감성으로 노래를 하는데요. 영웅 씨가 커버를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진 수많은 명곡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심폐소생술 수준이지요. 그러니 원곡자분들이 영웅 씨에게 깊은 감사와 칭찬을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오늘은 그 곡들 중 몇 곡을 회상하며 추억의 앨범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콜에서 영웅 씨가 불러주었던 애 낳고 30년 이란 노래는 영웅 씨에 의해서 재조명되었던 곡이었었지요. 영웅 씨 어머님도 남편을 여의고 아들을 홀로 키우셨는데요. 영웅 씨는 한 여자의 영웅이고 싶다라며 어머니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날도 영웅 씨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열창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자식 하나 잘 되는 것. 참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데요. 이 곡의 원곡자는 유미 씨죠.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젊음의 행진의 짝꿍 멤버로 활동하다 1987년 댄스 가수로 데뷔했었고 2011년 100만 번의 키스를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곡은 아모레 미우일 것 같은데요. OBS 독특한 연예 뉴스에 나온 유미 씨는 힘든 시기에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건 바로 연예계 선후배들이라며 우선 그녀의 노래를 불러 큰 힘을 실어준 영웅 씨를 빼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미 씨는 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너무 감동받았고 눈물을 흘렸다며 제 노래를 부를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미 씨는 은퇴 후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우며 일본에서 요식업을 하다가 다시 가요계로 컴백을 했는데요. 영웅 씨가 애 낳고 30년을 부르며 화제가 되어 역주행 신화를 쓰며 다시 활발한 가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미 씨는 2023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웅 씨는 평소 이뻐하는 후배였기 때문에 더 고마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평범한 날이었는데 늦은 시간 지인들이 영웅 씨가 TV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자신의 노래였다며 정말 놀랐다고 회상하기도 했었죠. 영웅 씨는 사콜에서 콜딘의 여자가 보여란 노래도 불러주었었는데요. 콜딘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데뷔 당시의 예명은 후니아였었고요. 2020년 콜딘으로 예명을 바꾸었지요. 여자가 보여는 콜딘의 자작곡으로 2015년 데뷔곡이기도 합니다. 코미디 빅리그의 히트 코너 여자 사람 친구의 배경 음악으로 재생되면서 우리에게 알려진 곡이기도 한데요. 물론 우리 영웅 씨 덕에 재조명된 곡이기도 하지요. 콜딘 씨는 영웅 씨가 너무 잘한다며
노래를 뺏겼다라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원곡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영웅 씨 노래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골든 씨는 너무 감사하다며 영웅 씨의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사랑아 등을 커버해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영웅 씨는 방송인 김철민 씨의 괜찮아를 불러주기도 했었는데요. 김철민 씨는 94년 MBC 개그제 공채 출신이고 대학로에서 버스킹을 참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영웅 씨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와 이 곡을 커버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김철민 씨와는 아침마당에서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영웅 씨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서른도 씨의 사랑의 트위스트로 3승을 차지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귀여운 트위스트까지 보여주었었는데요. 이날 주현미 씨, 게스트로 나오셨던 주현미 씨가 못 춘다고 하더니 과하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칭찬도 해주셨었죠. 이날 같이 경연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철민 씨였습니다. 김철민 씨는 이 이후에 첫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그 곡이 괜찮아였었죠. 그런데 암으로 인해 홍보도 하지 못했고 활동도 제대로 하질 못했었지요. 영웅 씨는 신곡을 내셨는데 내가 꼭 불러서 도와드리고 싶었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될 뻔한 노래를 영웅 씨가 커버해 줌으로써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었지요. 김철민 씨는 생전에 제가 부른 건 이제 2,000명 정도 들었는데 영웅 씨가 부른 것은 30만 명이 들었다며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8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김철민 씨는 결국 완쾌하지 못하고 2021년 12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웅 씨는 빈소를 직접 방문해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생전에 김철민 씨는 아름다운 영웅 너무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지요. 정말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영웅 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이면서도 영웅 씨가 앞으로도 이런 행보를 이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민수연 씨는 영웅 씨와 함께 미스터 트롯에 출연을 했었죠. 그때 현역 A조로 참가했지만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연 씨는 친했던 영웅이 형, 영탁이 형은 다 잘 되는데 내게 문제가 있나 싶었다며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1년간 노래를 쉬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스터 트롯 이후 민수연 씨는 트롯 전국체전에서 12위를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3위를 차지하며 부활한 가수이기도 하죠. 민수연 씨는 무명 시절부터 영웅 씨와 사실은 친분이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민수연 씨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영웅 씨가 2020년 뽕숭아학당 숨은 트롯 명곡 코너에서 무명 시절을 함께한 후배 민수연 씨의 홍랑을 불러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웅 씨 노래 딱 시작할 때 어깨춤을 춰주세요 라며 시작을 하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영웅 씨 노래 어깨춤이 절로 나는 노래였었습니다. 영웅 씨 특유의 애절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무대였었지요. 민수연 씨는 방송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뽕숭아학당 캡처 화면을 올리면서 우리 임히어로 형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동생을 이리 챙겨주시다니 사나이 의리남 감동. 형 덕분에 실검 1위도 찍어보고 감사합니다. 형 사랑해요 라는 글로 감사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홍랑 이 곡은 이호섭 작곡가의 곡인데요. 사실 이호섭 씨는 유명 작사 작곡을 하시는 그런 분이죠. 전공 국문학이시고요. 전국 노래자랑이나 아침마다 이런 데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셨었고 주현미, 서른도 김연자, 강진 씨 등 이런 분들에게 곡을 주어 히트곡이 많은 분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수만 무려 1000여 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호섭 씨는 MBC 새치어에 출연해 5분 만에 임명되는 법을 강의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분이시지요. 그리고 홍랑은 사실 조선시대 기생입니다. 시대와 신분이라는 한계를 초월하여 자신의 사랑과 신념을 지켜낸 인물로 평가받는 분인데요. 홍랑은 고죽 최경창과 연정을 나눈 기녀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녀의 시조 맷버들 가려꺾어를 통해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시조는 최경창과 이별할 때 지은 시조로 국정교과서에 수록되면서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런 분이기도 하시죠.
영씨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광용 씨의 사랑은 아픔 딛고란 곡도 불러주었는데요. 영씨는 선글라스를 끼고 영씨만의 감성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무대 역시 100점을 기록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원곡자 이광용 씨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광용 씨는 유튜브 채널 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공개된 영씨의 새로 찍힌 영상에 임영웅 가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댓글을 적었는데요. 이광용 씨는 77세이신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에 임영웅 가수님 덕분에 제 노래를 다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라며 효도 가수 임영웅 가수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건행이라며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영씨는 바플레스 유에서 라디스의 엄마를 부른 적도 있었죠. 라디스는 가수이면서 아이유, 이승기 씨 등의 노래를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엄마란 노래는 힘들었던 시절에 엄마가 해준 격려의 말 한마디로 만든 노래라고 라디스가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공감 가는 가사로 꾸준히 사랑받는 곡이면서 많은 가수들이 커버한 라디스의 히트곡입니다. 라디스는 한 인터뷰에서 엄마를 부른 가수들 중 누가 가장 기억에 남냐라는 질문에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가수가 있다며 영웅 씨를 꼽았는데요. 영웅 씨가 엄마를 불렀던 바플레스 유 방송되기 전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니 아직 영웅 씨의 무대를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라디스가 얼마나 영웅 씨를 믿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임영웅 씨가 제 노래를 부른다니 어떻게 부르실지 기대가 된다며 워낙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음성 자체가 감동을 주는 목소리라 감동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시대 영웅 같은 분이신데 정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웅 씨 2023 콘서트에서 차오름 씨의 오빠는 골프스타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영상으로 골프 치는 모습도 재미있게 보여주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영웅 씨 신곡인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사실 영웅 씨가 부르기 전에 이 곡을 아는 분은 거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이 곡은 작사는 아름송이 씨가, 작곡은 노래하신 차오름 씨가 한 곡인데요. 차오름 씨는 영웅 씨에게 감사의 글을 남기기도 했었지요.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요. 가사가 골프 룰을 잘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웅 씨의 MBTI를 소개했을 때 아마도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골프 선수가 되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영웅 씨는 피지컬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아서 아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 더욱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웅 씨가 고향 콘서트에서 이 곡에 대해 소개도 해 주셨었지요. 오빠는 골프스타란 곡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했고 너무 재미있게 배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재미있겠다 라고 해서 준비를 했었던 곡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영웅 씨는 얼마 전에 이 노래의 주인공인 차오름 씨께서 저희 회사로 꽃다발과 손편지를 보냈다며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영웅 씨는 편지에 진심 어린 말들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동이고 너무 영광이라며 동생분이 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 아프기 전에 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고 했으나 잘 안 되었는데 영웅 씨가 콘서트 무대에서 부르는 걸 보며 동생분이 너무 행복해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멋진 노래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좋다고 영웅 시대에게 공을 돌리던 영웅 씨. 그리고 영웅 씨는 차오름 파이팅을 외치며 차오름 가수를 응원했는데요. 본인의 공연에서 다른 가수의 이름을 외치며 응원하는 영웅 씨의 인성은 어찌 칭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당신은 이 시대의 영웅이십니다.